예, 안녕하세요. 미학창기TV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이 주식이 최근에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부터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그 퇴직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우선 DB, 학정급여형이라는 퇴직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시 그 퇴직금을 주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DB 학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에 대한 운용 리스크를 가져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점 평균 임금 곱하기 30, 그렇게 되면은 한 달치 임금이 되겠죠. 거기에 근로자의 근로 연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합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는 저의 퇴직금으로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DB 학정급여형 말고도 DC라는 학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투자 운용사를 선택을 하고 나의 퇴직금을 운용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이런 수익금을 가져가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퇴직 시에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년간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로부터 일정 시점에 받습니다. 그 금액을 이 퇴직 계좌에다가 넣고 그 계좌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금이 나오게 되겠죠. 투자 수익에 대해서 함께 퇴직금으로 가져가게 되는 퇴직급여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학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는 회사에서 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따로 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가 이 학정기여형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퇴직급여를 학정기여형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도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 학정기여형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학정기여형을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마이너스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제도, DC제도와 DB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DC제도를 활용해서 나의 퇴직급여를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급여 정산을 신청을 해서 지금 근속 한 6년 정도 된 그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을 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에도 위험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고위험군, 저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런 펀드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의 7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저위험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ETF 등을 얘기를 하고요. 30%에 해당되는 저위험군의 투자는 TDF나 예금, 적금, 원리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ETF에 70%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30%는 TDF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TDF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을 고루 분배를 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가면서 운용이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TDF의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금과 예금에도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6년치의 퇴직금을 정산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총 2,3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퇴직금으로 해서 800만 원 정도는 미국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했고요. 750만 원 정도는 미국의 S&P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인 690만 원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위험군인 TDF에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40만 원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정산을 받아서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그동안 미국 주식에 악재들이 많았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있죠. 중국 시장 봉쇄로 인한 무역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되면서 저의 퇴직금 투자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자율적으로 나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런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르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 퇴직금을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직급여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학정급여형, 두 번째로는 학정기여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해서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 학정급여형, 그리고 퇴직금을 개인이 받아서 운용사를 통해서 운용을 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학정기여형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DC 학정기여형은 리스크가 따르는 고위험군 ETF에 70% 정도를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미국 주식 지수인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지수 ETF가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30%는 저위험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저위험군 투자 대상에는 TDF라는 펀드가 있죠.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채권과 주식을 혼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예금과 적금 등 금리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투자된 자산이 빠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저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바뀌게 되는지 공유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었다면 반드시 수익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학창대TV였습니다.